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인 이재명이가 참으로 애처로울 정도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운명이 결정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지수수를 시지프스인가 뭔가에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시지프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돌덩이를 굴리기는 굴렸죠. 근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그만도 못합니다. 돌덩이 얼마 안 가면 지금 깔릴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덩이를 지금 이제 밀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밑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재명이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최후는 돌덩이에 깔리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범죄 혐의들 워낙에 이제 복잡하고 워낙에 이제 또 교묘하게 그거를 짜놨기 때문에 검찰 수사하는 이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FC 제3자 뇌물로 결국에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대장동이 됐거나 백현동이 됐거나 하나둘씩 지금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이재명이가 그냥 교활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뿐인 것이지 대한민국의 정의가 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화영 씨가 지금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이화영 씨인데, 그 이화영 씨의 증언을 막기 위해 가지고 참으로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애를 썼죠. 이화영의 부인, 개딸로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그냥 재판에 등장해 가지고 깽판을 치지를 않나. 그리고 그 이화영 부인한테 뭔가 모종의 지시를 내렸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접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페이스북에다 또 말도 안 되는 글 헛소리 같은 거 써놓고 개딸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조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 하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화영의 증언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 진실은 드러날 뿐이죠. 물론 이제 이화영 씨의 변호인, 그러니까 해광 측 변호인이 이번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화영 씨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비난해가지고 신뢰관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사임을 했는데, 제가 일단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화영 씨가 이 변호인에 대해 가지고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그때는 사임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의뢰인이 아니라 지금 누굽니까? 의뢰인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부인이 자기한테 뭔 소리 하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게 좀 어이가 없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해강철 변호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화영 씨 입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가 어쩌다가 저렇게 사임까지 하게 됐을까? 이거는 바꿔 얘기해서 그만큼이나 변호인조차도 누가 두렵다라는 거겠어요? 이재명이가 두렵다라는 반증이겠죠. 지금 이화영 씨 부인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임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화영 씨 부인이 뭐라고 하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화영 부인 뒤에 누가 있고, 코딱지 청소부 박찬대가 있고, 그리고 박찬대 뒤에는 또 누가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있으니까 그 이재명의 그림자 때문에 자기가 무서워서 사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화영 씨의 그 변호인이 사임하다 보니까 또다시 재판이 미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이 미뤄지기는 미뤄졌어요. 그러나 오전 재판이 오후로 미뤄져가지고 재판부가 직권을 통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재명의 심편에도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참고인이었는데요.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 이재명은 그거에 대해서 황당한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는 그렇게 황당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제3자 뇌물 혐의로 일단 형사 입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단 범죄 혐의로 보고 있는 게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 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300만 달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500만 달러 그 스마트팜 사업,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기소에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이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누가 증언했습니까? 이화영 씨가 증언을 했죠. 2019년도 당시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이미 이화영 씨가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피의자로 전환이 됐던
그 시점, 그 바로 직전에도, 그 직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화영 씨 부인이 깽판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민변 측의 변호사 또한 해임이 되고 그리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이화영 씨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한 게 맞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를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피의자 전환까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는 결국 그렇게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재판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추가적인 또 폭로를 이번 재판에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보니까요.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모든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일이 전화해서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재명이랑 통화를 했었다라고 이번에 김성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19년 모친상을 당했을 당시에 이 모친상이 이제 김성태 씨의 모친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을 와서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에 대한 이재명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했는데 맞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00만 달러뿐만 아니라 500만 달러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로 얼마인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조문을 왔었던 전모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전영수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서 5번째로 극단 선택을 하셨던 분, 그리고 이재명한테 마지막 유서로 이제 그만 당대표직을 내려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전모 씨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북한 민경련과 합의서 체결 전날 이화영의 숙소로 찾아와서 현 정부에서 방북 승인을 안 내준다. 북한에서 방북 초청장을 보내게 해달라라고 김성태 씨가 부탁을 한 게 맞냐? 본인이 부탁한 게 맞냐? 라고 하니까 맞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방북 논의 후 경기도에서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이재명도 방북 추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김성태 씨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박인 것이죠.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보고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재판에서는 증언을 안 했습니다. 이화영 씨가. 그러니까 사실 증거로서의 의미는 없죠. 이화영 씨가 검찰 조사에서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재판에 가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재판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증언하게 된다면 위증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데 그거는 김성태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든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다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판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난 뒤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내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 얘기들은 재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김성태 씨가 이번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챙기기 위해서 측근들을 사회이사로 뽑고 쪼개기 후원까지도 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거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죠. 대선 기간 동안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쌍방울 그룹 그리고 그 계열사에 이재명의 측근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애당초 그렇게 측근들을 뽑았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챙기기 위해서였다라고 그 의도까지도 이번에 밝혔고요. 그러면서 쪼개기 후원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재명한테 1억 5천만 원 내서 2억 원 정도를 여러 명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까지도 했고 그렇게 내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뽑아주고 그리고 쪼개기 후원까지도 했는데 이런 나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노상강도라고 부르니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라고 김성태 씨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씨는 분명히 이재명 측으로부터 내가 요청을 받아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일단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한테 그 내용을 보고했었던 이화영 씨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가 한동훈 장관이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렇게 실토하겠습니까? 구속이 되고 난 뒤에도 실토하지 않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재명의 증언이 아니에요. 누구의 증언만 있으면 되는 이재명의 자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화영 씨의 증언만 있으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앞으로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화영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어디에서도 열면 되는 거예요? 재판에 가서 증인 선서를 하고 난 뒤에도 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대북 사업에 대해서만 요거만 가지고서도 이재명이야 구속이 되고
적어도 제 평생 이재명리가 다시 설치는 꼴은 사회에서 설치는 꼴은 안 봐도 되겠죠. 이화영 씨 끝까지 자기의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지금까지 왔던 증언대로만 증언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화영 씨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